일단 제목 자체는 Next.js를 가지고 AWS ECS에서 컨테이너화 해가지고 배포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CI/CD도 어떻게 구축을 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발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뒤에 가서는 그 CDN도 연동을 해가지고 좀 서버 보안도 줄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도커 이미지가 또 계속 쌓이다 보면 용량이 커져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좀 경량화해서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지, 이런 주제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일단 시연 위주로 발표할 예정이다 보니까 데모의 법칙으로 해서 혹시나 뭔가 제가 예상하지 못한 장애를 만나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하기 앞서서 저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저는 안드로이드 개발로 1년 반, 그 다음에 풀스택 개발자로 한 2년 반 정도,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현재 6년 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올해로 10년째 개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CJ 올리브영에서 그 프론트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Next.js 프로젝트를 가지고 CI 세팅을 먼저 할 거예요. CI 연동하는 건 이제 GitHub Actions라고 하는 이제 툴을 이용해가지고 CI를 연동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AWS ECR과 ECS를 이용해가지고 컨테이너화해서 배포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AWS 코드 시리즈라고 해서 그 CD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 도구들이 있어요. 그 도구를 가지고 만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엔 Next.js와 CDN을 연동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Next.js 도커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경량화할 수 있는지, 이렇게 5가지 절차를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발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연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시연을 하는데 사용하는 코드는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놓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QR 코드를 찍어서 그 뭐 스타를 하셔도 되고 포크를 하셔도 되고요. GitHub 저장소에 공개되어 있으니 발표 끝나고 이 발표 자료도 공개해 드릴 거고요. 공유해 드리면은 이 발표 자료를 따라서 그냥 하시기만 해도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주제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일단 샘플 프로젝트 개발할 때 썼던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고요. Node.js는 18 버전 사용했고, 타입스크립트는 버전 5, 그다음에 야는 클래식 버전 1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Next.js는 13 버전을 사용했고요. 마지막으로 리액트는 18 버전 가지고 개발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코드를 그 만약에 체크아웃을 클론을 받으셨다면은 그 스텝 각 단계별로 제가 브랜치를 다 따로 따놨어요. 그래서 그 브랜치로 가서 하시면은 그냥 바로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단계에서는 그 피처의 스텝 1이라는 브랜치를 사용해서 진행할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GitHub Actions라는 걸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GitHub Action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itHub 밑에 Workflows 밑에 YAML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GitHub에서는 이걸 인식해가지고 GitHub 액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말로만 하면은 또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시로 실제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실제 제가 그 프로젝트 파일에 있는 파일인 거고요. 위에 있는 이제 이 조건은 GitHub 액션즈가 동작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인 브랜치나 디벨롭 브랜치에 푸시가 발생하면 CI를 돌려라. 그 다음에 풀 리퀘스트가 올라왔는데 그 브랜치가 디벨롭이나 피처로 시작하거나 핫픽스, 그다음에 릴리즈로 시작하는 브랜치로 머지하는 작업이다. 그러면 또 CI를 돌려라 라는 조건에 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GitHub 액션즈도 결국은 가상 머신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 머신이 돌아갈 환경을 설정해 주는 건데요. 일단 우분투 레이티스트에서 돌아가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드 버전은 이제 저희가 빌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버전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을 선택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16.x 버전, 18.x 버전으로 빌드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빌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명령어는 액션즈에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그 플러그인들을 제공해요. 근데 첫 번째는 체크아웃이라고 해서 현재 액션즈가 돌 저장소를 땡겨오라 라는 명령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셋업 노드 같은 경우는 우리는 Next.js 쓰고 있기 때문에 노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드에 대해서 버전을 골라서 지정을 설치해 줘야 돼요. 다만 이 버전을 위에 지정한 노드 버전 중에 하나를 동시에 2개의 버전이 빌드가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매번 새로 체크아웃을 받으면 노드 모듈 계속 새로 설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저는 얀을 썼다고 했기 때문에 얀당 락 파일의 해시 값을 이용해 가지고 그 설치되어 있던 노드 모드를 캐싱합니다. 그래서 요 캐싱하는 거를 설정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그냥 얀 명령을 이용해서 의존성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얀 빌드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내가 코드 수정한 게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는지를 검증을 함으로써 CI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코드 브랜치에 와 보시면은 이 파일을 제가 그대로 그냥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CI는 구축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AWS ECR이랑 ECS를 가지고 컨테이너에 이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혹시나 ECR이나 ECS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관련해서 좀 설명을 준비해 왔어요. AWS ECR은 Elastic Container Registry라고 해서요. AWS에서 제공하는 도커 이미지 저장소예요. 일종의 우리가 코드를 GitHub에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Git을 쓰고 GitHub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도커에도 도커 허브라는 저장소가 있는데 이건 AWS에서 매니지드로 제공하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AWS ECS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Elastic Container Service라고 불리는 거고요. AWS에서 제공하는 도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라고요. 오케스트레이션이란 게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좀 동시에 조율을 할 때 쓰는 걸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흔한 비슷한 거로 이제 도커 수엄이라는 게 있고요. 또 구글에서 개발한 쿠버네티스와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ECR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ECS에서 컨테이너들을 관리해주는 모습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WS ECS를 쓰려면은 좀 그 세 가지 좀 큰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태스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비스, 그다음 세 번째로는 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AWS ECS의 최소 단위는 태스크예요. 태스크의 구성은 그 태스크 디피니션이라고 하는 파일 정의 안에 정의된 제이슨 값에 의해서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띄울지가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그 태스크 디피니션을 참고해서 그 태스크를 몇 대를 어떻게 띄울 것인지, 뭐 예를 들어 태스크 한 대가 죽었더라, 뭐 두 대를 동시에 띄우라고 했는데 한 대가 죽으면 서비스가 자동으로 살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요.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좀 그 논리적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걸 좀 도식화해서 보이면 이런 느낌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태스크 디피니션 기반으로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고요. 서비스라는 가상의 논리 그룹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컨테이너에 배포하기 전에 이제 처음부터 한번 쭉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정말 인프라부터 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VPC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AWS 인프라에 쓰려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 네트워크 구성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VPC and more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면은 그 VPC뿐만 아니라 그 밑에 유관되어 있는 서브넷이라든지 라우팅 테이블이라든지 인터넷 게이트웨이 등 다양한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도록 AWS가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사용하고요. 여기 이제 제가 따로 표시하지 않은 옵션들은 대부분이 기본값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PC 이름은 당연히 지어줘야 되겠죠.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VPC 이름을 지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또 저 옆에 이제 AZ라고 해서 Availability Zone이라고 해서 혹시나 서울의 한 곳에 어떤 특정한 곳에 있는 서버가 갑자기 터졌어요. 그래도 다른 곳에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용 영역을 지정하는 거라서 좀 두 개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또 기본값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NAT 게이트웨이라는 걸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컨테이너를 프라이빗 영역에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근데 프라이빗 영역에 설치를 프라이빗 영역에서 띄우게 되는데 퍼블릭 영역에 띄우면 보안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영역에 띄우게 되는데 프라이빗 영역과 퍼블릭 영역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NAT 게이트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NAT 게이트를 설정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AZ별로 하나씩 재주는 게 좋은데 지금은 그냥 단순 예시기 때문에 비용 이슈도 있고 해서 그냥 하나만 설정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만약 그걸 진행하게 되면은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거를 만드는 방식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VPCM 모어를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AZ 같은 경우에 이건 TMI인데 A, B를 선택하는 것보다 A, C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A, C를 지정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두고요. 그다음에 나트 게이트는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설정하는 걸로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VPC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다 그 인프라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만 요걸 생성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따로 그냥 동일한 세팅으로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거는 그러면 이제 인프라는 구성이 됐어요. 그럼 그 인프라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올리기 위한 저장소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AWS에 들어와서 ECR이 이건 제가 데모로 같이 만들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면은 제가 화면을 좀 키울게요. ECR에 와서 저장소를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버튼으로 만들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프라이빗 저장소를 만들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넥스트에서 ECS를 쓸 거니까 넥스트 ECS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저장소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똑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ECR이라는 걸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저장소에다가 그 도커 이미지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장 저희가 CI/CD 파이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로컬에서 만들어서 푸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뷰 푸시 커맨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명령을 가지고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어쨌든 ECR을 프라이빗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ECR 저장소에 업로드를 하려면 인증이 필요해요. 그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그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제가 좀 크기를 키울게요. 보이실까요? 네. 잠시만요. 네, 이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명령을 그냥 그대로 전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저는 제가 사용하는 프로파일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AWS 명령어에서 프로파일만 따로 지정을 해줄게요. 네, 이 명령을 해주면 네 로그인 석세스드가 나왔죠. 그러면 인증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네, 이미지를 빌드를 해야죠. 그러면 docker build -t next ECS라는 명령어로 빌드를 해라라는 건데요. 여기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의존성을 설치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얀 빌드 명령어 Next.js에서 프로젝트를 빌드를 해야지 저희가 배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령어를 가지고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빌드를 하게 되고요. 네, 지금 빌드가 완료된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저는 그냥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빌드 되는 동안 잠시 발표 자료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럼 지금 현재 로그인까지 완료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도커 이미지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도커 이미지에 정의된 문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요거 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그 저장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좀 말로 설명을 드리면 나는 노드 18 버전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거야 라고 베이스를 잡아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워킹 디렉토리 잡아주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어떤 경로에서 실행이 될 거야 라는 걸 잡아주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드 넥스트를 쓰게 되면은 실행하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당연히 노드 모듈이 필요하죠. 노드 모듈을 복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패키지.json 파일이 있어야 yan start라든지 yan build나 이런 명령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지.json 파일도 같이 옮겨주고요. 그리고 Next.js 쓰다 보면은 이제 퍼블릭 폴더도 같이 있기 때문에 퍼블릭 폴더도 같이 옮겨주고, 그다음에 빌드를 완료가 되면 Next.js는 .next라는 폴더에 빌드된 결과물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다음에 그 빌드 완료된 결과물도 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Next.js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컴피그도 또 동일하게 같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컴피그 파일까지 같이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yan start,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컬에서 빌드한 데 실행할 명령과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이미지 빌드가 다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next ECS라고 태그 한 건데, 다만 우리가 EC 아래다가 업로드 할 거는 그 로컬이 아니라 원격 저장소잖아요. 그럼 원격 저장소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명령을 사용하겠습니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레이티스트라고만 적으면 아쉬우니까 0.0.1 버전으로 좀 시멘틱 버저닝으로 좀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할 거는 docker push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로컬에서 빌드한 이미지를 푸시하게 됩니다. 네. 그냥 그대로 좀 복사 붙여넣기로 넣을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ECR에다가 프라이빗 ECR에 업로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마 업로드가 지금 업로드가 다 올라왔네요. 근데 다만 지금은 아까 제가 0.0.1 태그도 같이 먹였잖아요. 그럼 태그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0.0.1 버전을 업로드 할 겁니다. 다만 이건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는 거에다가 태그만 추가하는 거여가지고 별도의 업로드 작업 없이 그냥 빠르게 업로드가 적용이 된 거고, 0.0.1 버전까지 태그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한 거, 그냥 그 ECR에 와서 여기 있는 명령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ECR 이미지가 준비됐어요. 이제 컨테이너를 띄울 차례죠. 네. 근데 ECS를 쓰려면 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ECS, 아까 제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기본 토대가 되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도 동일하게 여기서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거라서 나오는 거고요. 네. 하시게 되면 이것도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그냥 동일합니다. 클러스터에 오셔서요, 크리에이트 클러스터를 하고 클러스터 네임을 적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파게이트라고 불리는 서버리스 방식으로 배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선택되어 있는 거 가지고 크리에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클러스터 이름 지정하고요. 서버리스 방식 파게이트 기본 상태 유지해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그 세 개 구성 요소 중에 또 하나, 태스크를 정의해야지 컨테이너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클러스터에 와서 오른쪽에 보시면 태스크 디피니션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태스크 저장소에다 정의를 할 거예요. 새로 태스크를 만들 거야 하고, 저도 요거를 다 기억하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create task definition을 하게 되고요. 일단 뭐 예를 들어 뭐 my new task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my new task라고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는 파게이트 방식으로 배포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동일하게 파게이트 방식을 지정을 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만드는 컨테이너는 어떤 운영체제에서 동작할 거야, 그래서 선택하는 건데요. 여기서 다양한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뭐 리눅스, 윈도우, 근데 일반적으로 리눅스 x86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x86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아까 GitHub 액션즈에서 돌아가는 것도 우분투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PU와 메모리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샘플이라서 이걸 쓰게 되면 이것도 결국 CPU가 높거나 메모리가 높으면 결국 비용이 많이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비용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낮춰서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CPU와 메모리가 커플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가 높으면 CPU도 높은 걸 써야 되고,
메모리가 낮으면 CPU도 낮은 걸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0.5 CPU에 1기가 정도로 좀 스펙을 낮게 운영을 할 거예요. 나머지는 또 이제 기본값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컨테이너 이름과 이미지 저장소를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my new container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러면 여기 이미지 저장소, 아까 우리는 ECR을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은 ECR의 이미지 저장소 URL을 가져오면 됩니다. 네, 이거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우리는 Next.js 이미지를 여기다 업로드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Next.js의 기본적인 컨테이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익스텐션 컨테이너 잡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도커 파일에서 보면 80 포트, HTTP 포트를 오픈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80 포트에 해놓고 여기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특성상 Node.js를 쓰고 있는데 Node.js는 또 그 오픈 파일 개수를 좀 조절을 해줘야지 좀 서버를 쓸 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절을 할게요. 중간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 리소스 리밋, 그래서 약간 이거는 리눅스 쪽 좀 해보신 분들이면 좀 익숙하신데 유리밋이라는 설정을 좀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리밋의 넘버 오브 오픈 파일이라는 걸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NO 파일이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동 완성으로 뜰 거고요. 65335로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태스크에 대해선 정의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크리에이트를 할게요. 그래서 뷰, 지금 이게 원래는 0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발표 준비한다고 여러 번 생성하고 지워가지고 16분 단계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0번부터 시작하실 겁니다. 1번이었나? 0번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 만들게 되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는 이 일을 UI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JSON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 JSON은 나중에 뒤에서 CI/CD 연동을 할 때 좀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UI를 통해서 만든 건 그 JSON을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만들었고 태스크 만들었죠. 그럼 남은 건 서비스가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ECS 서비스를 만들 건데요. 그 서비스를 만들고 나면은 컨테이너가 떴으면은 컨테이너와 연결되어 있는 오픈되어 있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위해서 ALB, 그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과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것까지도 같이 한 번에 만들어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ECS로 다시 오셔서요. ECS 클러스터로 와요, 이제. 그럼 여기 보시면은 아래에 보시면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서비스를 만들 겁니다. 하는데 우리가 할 때 런치 타입을 파게이트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타입은 우리는 지금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태스크만 만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서비스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가 태스크를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떠 있거든요. 새로 만든 My New Task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만들 건데 아까 최신 버전이 16이었잖아요. 16을 가지고 이 16 버전으로 16 리비전으로 정의된 태스크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 거야 라는 걸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네임은 뭐 My New Service라고 명명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AZ를 2개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개보단 2개를 만들어서 여러 개 동작하는 것도 보는 게 좋으니까 2개를 설정할 겁니다. 그다음 선택은 디플로이먼트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CI/CD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CI/CD까지 하려면은 그냥 롤링 업데이트 방식을 선택하면 안 되고요.
아까 보면 코드 시리즈를 이용해서 CD를 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코드 디플로이 시리즈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생성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VPC를 미리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그 이 컨테이너가 동작할 네트워크 망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Next ECS VPC라는 걸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VPC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컨테이너는 퍼블릭 망이 아니라 프라이빗 망에 설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프라이빗이에요. 얘는 퍼블릭이죠. 퍼블릭 망에는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퍼블릭 망을 제거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프라이빗만 있고 퍼블릭 망은 제거할 겁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도 이제 시큐리티 그룹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보안 정책을 하게 될 거냐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생성을 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my new security group이라고 명명을 할게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HTTP를 쓸 거잖아요. 그럼 HTTP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80 포트로 자동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어느 곳에든 우리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nywhere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라이빗 망에다 설치할 거기 때문에 굳이 퍼블릭 IP를 할당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퍼블릭 IP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로드 밸런서도 같이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드 밸런서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선택할 거예요. 하게 되고요. 네. 컨테이너는 아까 제가 my new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태스크 디피니션에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한 겁니다.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로 로드 밸런싱을 해줘. 하고 새로 만들 거니까 여기도 my new application load balancer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80 포트를 마찬가지로 ALB도 80 포트를 듣고 계속 80 ALB에서 그 ECR에서 또 컨테이너로 계속 80 포트로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80 포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저희가 배포 방식을 블루 그린을 선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블루 그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배포 0.0.1 버전을 운영에 배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0.0.2 버전을 배포해야 된다고 갑자기 여기를 죽이고 0.0.2 버전을 뜰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타겟 그룹을 나눠서 0.0.1은 블루 존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 0.0.2 버전은 그린 존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존이 준비가 다 되면 그때 블루 존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린 존으로 트래픽을 다시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한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my new 타겟 그룹인데 여기를 블루라고 하죠. 블루라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타겟 그룹이 그 종료하게 되면 얼마 있다가 이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거니라고 물어보는 건데 좀 짧게 시간을 가져가려고 저는 120초 정도로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컨테이너가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헬스 체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헬스 체크는 우리 Next.js에서 보면은 API를 Next.js 서버 내에서 API를 제공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 API를 이용해 가지고 헬스 체크 서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즈 밑에 API라는 패스 밑에 헬스 체크라고 따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API의 헬스 체크라는 패스로 API가 뚫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헬스 체크 패스도 그러면 API의 헬스 체크 여기로 던져서 이 컨테이너 서버가 살아있는지 Next.js 서버가 살아있니를 계속 점검해 줄 거예요. 만약 이게 응답이 없으면 서버가 죽은 거기 때문에 태스크를 죽이고 새로 띄울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my new 타겟 그룹 블루였으니까 동일하게 my new 타겟 그룹 그린이 되겠죠. 하고 여기 동일하게 120초 시간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타겟 그룹도 이 서비스를 생성하면서 자동으로 생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기본값으로 두고 생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AWS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생성 요청한 인프라가 얼마나 어느 정도로 생성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시각적으로. 위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일 거예요. 이게 좀 화면이 확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타겟 그룹 1, 2, 뭐 시큐리티 그룹, 타겟 그룹 2 다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만들어진 지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그 서비스를 생성하면서 타겟 그룹도 만들었고 ALB도 만들었어요. 근데 프라이빗 망을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ALB는 프라이빗 망에 붙으면 안 되고 퍼블릭 망에 붙어야 돼요. 이게 AWS에서 이게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 원래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ALB가 지금 프라이빗 망에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프라이빗 망에 붙은 걸 퍼블릭 망으로 옮겨줄 거예요. 그래서 그 옮겨주는 작업은 그 EC2에 보면 로드 밸런서에 이따가 제가 다 실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로드 밸런서 영역에 와서 edit subnets라는 영역을 선택하시면 여기 보시 경고를 주고 있어요. AWS가 야, 너 ALB로 쓰고 있는데 왜 프라이빗 망에 붙어 있니? 라는 식으로 이제 밑에 경고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퍼블릭 망으로 바꾸는 작업을 서비스가 생성되고 ALB가 생성 완료되면 그때 제가 가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생성되는 동안 여태까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좀 도식도를 좀 준비해 왔어요. 어떤 방식이냐? 브라우저에서 ALB의 도메인으로 접속을 할 거예요. ALB는 그럼 타겟 그룹 A 그 블루와 그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블루가 떠 있다, 그린이 떠 있었다 원래. 근데 배포가 발생해서 블루가 새로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는 브라우저에서 ALB에서 그린으로 가서 이 그린 존의 그린 영역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처리하던 게 트래픽을 끊고 블루로 이전해 줍니다. ALB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드 밸런싱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것 자체도 또 ALB에서 로드 밸런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지금 우리는 그 AWS 콘솔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죠. 이게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보다 생각보다 좀 더 걸리네요. 생각보다 좀 더 걸리네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앞서 장표가 약 한 120장 정도 되거든요. 그 진행하시는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다 스크린샷은 다 따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그래서 약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장표를 다 보려고 하면은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비스가 생성이 되면은 자동으로 서비스가 생성과 동시에 태스크를 자기한테 설정된 태스크를 확인하고 컨테이너를 바로 생성을 할 거예요. 그것까지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건데, 네, 지금 보시면 태스크 2개인데 지금 아직 0개 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태스크가 지금 러닝까지 갔네요. 딱 방금 다 만들어졌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한번 다시 클라우드 포메이션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게 제가 전에 한번 이 중간에 ALB 설정을 바꿨다가 한번 꼬인 적이 있어가지고 일단 다 빌드가 완료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ALB는 그 우리가 여기서 EC2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이게 나오거든요. EC2 아래에 있어요. 로드 밸런서가 여기 로드 밸런서즈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아까 제가 mynew ALB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잖아요. mynew ALB에 와서 지금 액티브 상태이고요. 아마 이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면 나올 거예요. 잠시만요. 그 전에 그럼 잠깐 기다리는 동안 어떤 화면이 뜰 건지는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프로젝트 자체는 복잡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투두 리스트 하게 되고 상세로 들어가면 이제 상세 페이지 나오는 그냥 단순한 샘플 프로젝트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로컬호스트 도메인으로 붙어 있지만 ALB 도메인을 접속해서 이 화면이 나오면 1차적으로 컨테이너화해서 프로젝트에 띄우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도메인이 등록된지 한번 볼게요. 네, 도메인은 등록돼서 연결된 것 같고 한번 가보죠. 네, 이게 처음 할 때 좀 생각보다 제가 그 지금 프라이빗망에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퍼블릭망으로 안 바꿔놨어요. 그래서 접근이 안 됐네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다 컴플리트 다 됐네요. 클라우드 포메이션까지. 그러면 로드 밸런서로 와서 붙어있는 서브넷에 바꿔줄 거예요. 여기 지금 경고가 떠 있죠. 인터넷 게이트웨이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프라이빗망에 붙어 있어서. 그래서 퍼블릭망으로 다 지정을 해줄 겁니다. 하고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붙었는데 죄송합니다. 모셔놓고 갑자기 공백기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될 거라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혹시 모르니까 태스크가 떠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ECS에 와서 서비스에 태스크가 일단은 태스크 자체는 지금 정상적으로 떠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태스크를 띄우고 나서 로그도 보실 수 있으세요. 클러스터에 태스크에 여기 로그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컨테이너 그 넥스트JS 서버를 컨테이너로 띄운 거잖아요. 그 컨테이너 안에서의 로그도 여기 클라우드 와치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요거만 봤을 때는 지금 잘 붙어 있는 거거든요. 서버는 잘 돌고 있는 거거든요. 데모의 법칙인가? 네. 일단 다음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이제 그 컨테이너를 배포를 했으니까 다음으로 할 거는 이제 우리가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매번 이미지를 빌드하고 푸시하고 배포하고 이 과정을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이제 자동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동화하는 과정이 이제 AWS 코드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피처 스텝 2라는 브랜치로 체크아웃해서 넘어가시면 동일하게 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환경은 다 세팅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 시리즈 설정하게 되면 일단은 아무래도 AWS 유저 그룹이니까 한번 이런 것도 세션을 넣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넣었습니다. AWS 코드 커밋은 완전 관리형 소스웨어 서비스라는 뭔가 복잡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AWS에서 관리하는 GitHub, GitLab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하게 기 스탠다드 지원하고요. 특히나 이제 AWS는 IAM 가지고 권한 제어를 많이 해요. 그 권한 제어로서도 관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GitHub나 다른 데 하는 것처럼 HTTPS랑 SSH도 지원하고 있고요. 5명까지 활성상제 무료로 하고 5명 이후부터는 매달 좀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WS 코드 파이프라인 이게 핵심이거든요. 결국은 그 릴리즈 파이프라인 좀 자동화 해가지고 완전 관리형으로 계속 지속적인 CD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 코드 파이프라인 이용하게 되면요, 동시에 여러 개를 빌드할 수도 있는데 순차적으로 빌드하기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다니신 분들은 또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날 배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명시적으로 관리자가 승인한 다음에 배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AWS 안에 있는 것만 아니라 타사도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GitHub 액션즈를 가지고 트리거 해가지고 배포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일단 AWS 코드 커밋이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코드 커밋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드 커밋으로 와서 그 GitHub에서도 우리가 코드를 관리하려면 저장소가 필요하죠. 그럼 똑같아요. 저장소를 만들 겁니다. 뭐 my new repo로 만들 겁니다.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GitHub 저장소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GitHub HTTP나 뭐 SSH 가지고 인증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절차는 좀 번거로워서 전 여기서 직접 커밋할 겁니다. 네, 커밋을 하는데 어떤 걸 커밋할 거냐? 네. 아까 제가 그 태스크 디피니션이라는 게 그 태스크 디피니션 아닌 제이슨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CI/CD를 만들기 위해선 그 제이슨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이슨을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 돼요. 다만 요거 역시도 저는 여기다가 미리 만들어 드렸고요. 스텝 2로 저도 체크아웃을 넘어갈게요. 스텝 2로 넘어와서 태스크 디피션 그냥 요 파일이 있어요. 그냥 다만 만약에 나중에 본인 실습하실 때는 요거를 변경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제 AWS 계정이기 때문에 본인 계정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전 붙여넣기 할 거예요. AWS 네. 해줄 거고 파일 이름은 뭐 태스크 디피니션 제이슨 요거는 틀리게 적으면 안 됩니다. 요대로 잘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네. 커밋을 할 거고요. 네. 그러면 그냥 저장소에 제이슨 파일 하나 추가한 거예요. 뭔가 거창해 보였지만 결국은.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CD를 위해서는 또 앱 스펙 야물이라는 파일이 또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 파일도 동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서 붙여 넣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앱 스펙 야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앱 스펙 야물. 네. 그래서 지금 이 파일을 만든 게 왜 만들었냐? 우리가 CI가 돌면서 여기 보시면 요 이미지 네임이라고 하는 요 특정 문구가요. CI가 돌면서 자동으로 치환을 해줘요. 그걸 위해서 지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태스크 디피션이라고 박아놓은 이유도 이것도 우리가 배포를 코드를 새로 푸시를 하게 되면 이미지가 새로 올라오면서 태스크 디피니션의 버전을 하나 더 올릴 거예요. 그것도 자동으로 여기다 치환을 해줘요. 이거는 AWS 제공하는 문법이어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됐네요. 예, 다행히 떴네요. 예, 데모의 법칙은 아니었습니다. 그 AWS가 클라우드에서 좀 배포하는데 오래 걸렸나 봅니다. 예, 보시면 my new ALB의 도메인으로 붙어서 서빙이 된 거예요. 네. 그럼 다행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앞서 우리는 저장소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태스크 디피니션과 그 다음에 앱스펙 야물이라는 자동화로 만들어진 파일에 템플릿을 저장한 거예요. 그럼 그 템플릿을 가지고 코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곳으로 와서 새로 만들어 줄 거예요. 하고 뭐 my new pipeline으로 잡아줄 거고요. 버전 2를 선택해 주셔도 돼요. 근데 저 어차피 이거 샘플이기 때문에 좀 비용이 저렴한 버전 1으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배포 방식은 죄송해요. 영어로 못 읽겠네요. 아무튼 요 버전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기본값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코드 파이프라인 그 코드 커밋에서 만든 저장소가 있잖아요. 그 저장소로 이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스텝 2로 넘어가서
그러면 소스 프라 어쨌든 이 코드 변경사항은 어디서 알릴 건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드 변경되는 거는 AWS 코드 커밋에 의해서 변경되는 거 알림을 받을 거야라는 걸 잡아주고요. 리포지토리는 아까 우리가 만들어진 게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하게 될 거고요. 브랜치 네임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는 메인 브랜치 직접 커밋을 했기 때문에 메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인 브랜치를 지정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본값 그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빌드, 이 경우에는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도커 이미지 빌드할 것을 GitHub 액션즈에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드 단계는 스킵하게 됩니다.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우리가 AWS 그 ECS 만들 때 서비스에서 블루 그린으로 할 거야라고 말했죠. 그럼 여기서 동일하게 블루 그린 AWS ECS의 블루 그린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서비스를 만들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AWS 다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이 서비스를 그냥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플로이먼트 그룹도 다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준 거 선택만 하면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태스크 디피니션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틀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쓰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파일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스크 디피니션 제이슨을 가지고 태스크 디피니션을 정리할 거야 라고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앱스펙 야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앱스펙 야물 파일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넥스트로 가고요. 이건 이제 최종 리뷰 단계인데 잘 만들어진지 확인을 하시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요것도 좀 생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보시면 처음 만들면 바로 트리거가 걸려요. 그래서 지금 코드 커밋에 있는 거에서 확인을 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코드 커밋에 대한 변경사항을 감지를 하면 자동으로 디플로이를 던질 건데 에러가 났네요. 왜 에러가 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에러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까 이미지를 지정을 안 해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에러 나는 게 맞고요. 이 상태에서 파이프라인은 수정을 해줄 거예요. 어떤 걸 수정할 거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일단 AWS 코드 커밋에 저장한 태스크 디피니션만 변경이 디피니션은 변경이 없는데 우리는 이미지를 새로 올린 거에 대해서 배포를 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파이프라인에 트리거 되는 거를 하나를 더 추가해 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소스 스테이지에서 하나를 추가해 줄 겁니다. 어떤 걸 추가할 거냐? 뭐 ECR에 올라오는 걸 감지해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액션을 새로 추가해 주는 거고, 뭐 ECR 이미지에 올라오는 걸 할 거야. 이미지 올라오는 거 하고, 여기 보시면 ECR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ECR에서 뭔가 올라오면 할 건데 어떤 저장소인데 우리는 아까 next ECS라는 저장소를 만들어서 이미 쓰고 있죠. 지정을 해주게 되고, 그다음 이미지 태그는 뭐 지정을 해줘도 되는데 지정하지 않으면 latest라고 불리는 요 태그가 올라올 때마다 새로 배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가 새로 올라온 거에 대한 트리거 할 때 쓰는 변수는 my 이미지라는 걸 쓸 거야라고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이미지 태그를 자동으로 교체해줘야 되는데 이미지 지정을 안 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잡아줄 겁니다. 디플로이라고 불리는 이 영역에 가서 아티팩트가 아까 제가 하나 더 새로 만들었잖아요. 여기 my 이미지라고 아까. 이 my 이미지를 추가하게 되고, 저도 여기 한지 좀 돼서 my 이미지를 추가하고, 여기 있네요. my 이미지에서 온 걸 가지고 보시면
다이내믹 업데이트 태스크 디피니션에 이미지를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옵션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미지 네임, 이 이미지 네임은 뭐냐? 아까 우리가 태스크 디피니션 썼던 요 이미지 네임, 요 문자를 치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걸 같은 값을 넣어줘야지, 같은 값을 넣어야지 이 문자를 찾아가지고 수합을 해주겠죠. 던 해주고요, 던 해주고요, 세이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고 나서 이 파이프라인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었던 거는 그냥 넘어간다 치고 릴리즈를 할 거예요. 하게 되면 새로 트리거가 걸려야 하는데, 잠시만요. 아, 예. 지금 몰랐네요. 트리거가 이미 돼서 지나간 거였네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내가 배포할 이미지는 뭐야? 태스크 디피니션 정의된 이걸로 바꿔줘 라고 설정을 다 해줬기 때문에 이제 배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서 볼 수 있어요. 아마존 ECS에서 배포되고 있는 진행 현황을 여기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새로 배포되는 거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야 라고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를 컨테이너 여기 서비스로 와서 보시면 지금 새로 배포가 진행 중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벌이 떠 있을 거예요. 잠시 동안 과거에 있었던 거 한 벌, 새로 뜨는 거에 한 벌. 그래서 총 태스크는 그러면 우리는 아까 두 개만 뜨라고 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네 개가 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서 보시면 태스크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포할 때 16 버전으로 배포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코드 파이브라는 설정을 하면서 배포 트리거가 걸리면서 태스크 디피니션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면서 17 버전 가지고 컨테이너가 새로 배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일반적으로 배포를 하고 나서 한 2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2분 정도를 라이프 사이클을 봐요. 헬스 체크를 해서 2분 정도 살아 있으면 아 얘는 이제 살아 있구나. 그럼 얘를 신뢰해서 트래픽을 얘로 옮겨도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2분 정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태스크 배포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건 닦아주고. 생각보다 좀 더 걸리네요, 평소보다. 네, 지금 태스크가 4개가 떠 있고 1분이 지났어요. 배포 완료한 지. 그러면 지금 보시면 배포가 다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이게 새로운 버전으로 배포가 된 건데 지금 코드 변경성이 없어가지고 좀 확인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운 버전으로 배포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지금 새로 배포된 버전으로 지금 서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버전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왜냐? 혹시나 새로 배포로 나갔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럼 롤백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냥 롤백, 여기서 스탑 앤 롤백 디플로이먼트 해주면 롤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현재 떠 있는 게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태스크를 죽일 겁니다. 그러면 태스크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새로 고침해 보면 태스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화면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면 파이프라인에서 디플로이가 끝났고 지금 여기는 끝났는데 여기까지 노티 가운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 배포 완료됐다고 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여기서 완료된 거 우리는 지켜봤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따 간략하게 한번 다시 중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한 건 뭐냐? 코드 커밋에서 그 태스크 디피션의 정의를 바꾸거나 아니면 AWS ECR에다가 새로운 이미지를 배포하거나 그러면 코드 파이프라인이 그걸 감지해서 코드 디플로이에게 명령을 내려요. ECS에게 새로운 태스크로 새로운 컨테이너를 띄워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ECS에는 새로운 버전이 배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CD는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푸시하는 작업이 남은 거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GitHub 액션즈를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여태까지는 그냥 빌드하는 것만 있었지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건 없었어요. 프로젝트 빌드하는 것만 있었고. 그러면 GitHub 액션즈 수정과 환경 변수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GitHub 액션즈에서 AWS ECR에다가 올리려면 아까 제가 로컬에서 로그인을 했죠. 그것과 동일하게 인증 수단이 있어야 돼요. GitHub 액션 난 이 ECR에 접근할 수 있는 적법한 사용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또 IAM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유저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저를 추가하게 되는데 이거 역시도 제가 미리 생성은 해왔고요. 생성하는 과정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와서 유저에 와서 그냥 뭐 디플로이 그리고 따로 유저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뭐 임직원 한 명한테 의존성을 걸어버리면 그 사람이 퇴사를 하거나 그 사람이 부서를 옮겼어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포용 계정을 따로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디플로이 유저라고 잡아놓고요. 그래서 넥스트로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ECR에 업로드할 권한을 부여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ECR 검색해 주면은 그룹이 아니라 여기서 ECR 레지스트리였던 것 같아요. 아마존 EC2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줘야 돼요. 업로드를 해줘야 되니까. 이 권한을 부여해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차피 뒤에서 할 거를 미리 할게요. 그 CDN을 연동하려면 S3에 또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S3 풀 액세스라는 권한을 또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저를 생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저가 생성이 완료가 됐다고 가정하고 보시면 제가 next ECS CDN deploy라는 유저를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security credential 영역에 와서 보시면 액세스 키를 발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create 액세스 키 가서 커맨드 라인을 가지고 할 거야. 그리고 지금 AWS에서는 커맨드 라인을 직접 쓰는 거를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위험을 알고도 난 이거 쓰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그 액세스 키와 그다음에 시크릿 키가 나오는데 이거는 외부에게 노출되면 안 되게 딱 한 번만 보여주게 되고요. 그거는 잘 복사해서 다른 데 보관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증 키를 가지고 그럼 이 인증 키를 만들었으니까 어디에 쓸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ECR에 업로드하기 위한 권한, 그다음에 S3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 부여해 준 거예요 미리.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액세스 키를 생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GitHub 액션즈로 갈 거예요. 이제 GitHub에 가서 환경 변수를 잡아줘야죠. 그래서 요건 아마 그 제 저장소를 포크해서 지금은 여러분한테는 세팅즈 이 탭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 저장소를 포크해서 가져가시면 본인 저장소에서 요 세팅즈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 세팅즈 탭으로 오셔서 Secrets and Variables의 액션즈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AWS 액세스 키 아이디를 여기다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AWS 액세스 키 아이디에는 시크릿 액세스 키라는 게 또 페어링으로 같이 묶이거든요. 그거를 같이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도 좀 키워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또 이제 나머지는 시크릿 영역 진짜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니까 시크릿인 거고요. 그 외부에는 노출돼도 이슈가 없는 거는 이제 환경 변수, 베리어블즈에다 추가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뭐 AWS 리전 우리는 서울 리전 쓰고 있으니까 뭐 서울 리전을 지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그 CDN 연동할 때 캐시 컨트롤 헤더 값 잡으려고 일부러 해놓은 거라서 이건 추가해 놓은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ECR 저장소에 올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든 ECR 저장소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ECR 저장소 이름이 next ECS였죠. 그럼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다만 새로 하실 때는 new repository variables를 누르셔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3 연동을 할 거기 때문에 버켓 이름은 제가 미리 지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키랑 엑스천지 시크릿이랑 엑스천지 베리어블즈를 다 만들었어요.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요거를 설정해놓고 어디에서 쓰냐? 그 엑스천지 야물에서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새로 추가된 부분만 제가 발췌한 거예요. 이거 역시나 그 설명해드리고 실제 코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그 우리가 이미지를 태깅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수동으로 0.0.1 버전을 태깅을 했잖아요. 이것도 수동으로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것도 자동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하는 방법 중에 우리는 노드 프로젝트 중에 package.json 안에 보면 버전이라는 태그가 있잖아요. 필드가 있잖아요. 그 버전 필드를 써라. 그걸 이용해서 태깅을 해라. 라고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ackage.json의 버전을 가져오기 위한 그 플러그인을 제가 추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AWS에 접근하려면 인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게 쓰이게 됩니다. 시크릿 설정을 했잖아요. 시크릿의 AWS 액세스 키 아이디를 여기 AWS 액세스 키 아이디라는 거에 이 변수에 대응해. 그 다음에 AWS 시크릿 액세스 키라는 걸 또 이 시크릿 환경에서 있는 걸 가지고 써 라고 되어 있는 거고, 리전은 이제 환경 변수에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크릿이 아니라 variables 밑에 있어요. 그래서 variables 밑에 AWS 리전 이라는 걸 선택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인증을 한 거예요. AWS 인증. ECR에는 아직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ECR에도 인증을 해야 돼요. ECR에 로그인하기 위한 플러그인도 설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하는 거는 아까 레지스트리를 우리가 지정을 했었잖아요. 네. 레지스트리 여기 로그인해서 성공한 결과, 죄송합니다. 로그인해서 성공한 결과에 레지스트리 이름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그 ECR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레지스트리가 이제 저장소가 여러 개로 GitHub도 보면은 예를 들어 GitHub.com의 뭐 권한 이런 밑에 저장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URL은 그 GitHub.com의 권한까지만 가져온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우리가 지정한 next ECS라고 하는 저장소를 가지고 이 저장소를 쓸 거야 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이미지 태그는 아까 제가 여기 package.json에 있는 버전을 가져다가 쓸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쓰는 거고, 그럼 나머지 명령은 아까 보셨다시피 docker build -태그 하고 나서 위에서 정의한 환경 변수들 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여기서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빌드를 할 거고요. 빌드를 하면서 아까 우리 트리거 되는 게 latest 태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태그를 latest라고 또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docker push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한번 실제로 한번 제가 코드를 커밋해서 푸시해 볼게요. 그 전에 여기 참고로 VS 코드를 쓰시면은 저는 이게 자동 완성이 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VS 코드를 쓰면서 GitHub 액션하면 자동으로 내 저장소에 있는 거 끌고 와가지고 쓰게 해주더라고요. 네, 이거 약간 TMI였고요. 네. 어디서 바꿀까요? 네, 여기서 한번 바꿔볼게요. 버전 0.0.2 버전으로 올릴 거야 하고 package.json 가서 지금 아까 제가 버전 이것도 좀 코드를 키워드릴게요. 버전을 이용해 가지고 태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버전을 0.0.2 버전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0.0.2 버전을 했고 소스3 가서 지금 스텝 2에서 제가 임의로 한번 푸시를 한번 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 그 빌드 설정이 메인 브랜치에서만 CI가 돌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임시로 풀게요, 제가. 이거를 어딨냐? 네, 여기 있네요. 지금 보시면 이 조건은 뭐냐? 메인 브랜치에 들어왔을 때, 우리 어차피 배포하려면 메인 브랜치 들어와야지 배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을 걸어둔 건데 임시로 풀어줄게요. 그냥 풀어주고 아까 제가 위에서 18 버전에서도 빌드하고 20 버전에도 빌드하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18 버전에서 빌드된 것만 쓸 거야 라고 지정해 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0.0.2 버전 변경 하고 푸시 스텝 2. 요거는 제가 오늘 돌아가면 리셋은 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니까. 네.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조건에 보면 풀 리퀘스트를 만들어야지 빌드가 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GitHub 저장소에 와서 PR을 하나 생성을 할게요. 스텝 2를 스텝 1에다가 머지 할 거야. 네, 머지가 되네요. 그럼 여기 해놓고 v 0.0.2 버전 빌드 을 잡아주게 되면 이제 잠깐 시간이 있으면 이제 GitHub 액션즈가 돌 거예요. 네. GitHub 액션즈가 내 코드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빌드를 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18 버전에 있는 빌드를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자, git 클론 해왔고요. 18 버전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드 모듈도 캐싱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빌드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빌드가 됐고, 자, 네. 빌드가 됐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의존성 설치였네요. 의존성을 설치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텔레메트리 하고 프로젝트 빌드가 끝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손으로 하고 있는 걸 자동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그냥 얀 빌드 이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빠르게 지나갔네요. 지금 빌드 다 됐어요. 그럼 터미널에서 보이죠? 그리고 npm 버전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AWS에 로그인 했어요. 그리고 ECR에도 로그인 했어요. 그럼 남은 거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하는 거죠. 그럼 이미지도 자동으로 빌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네. 했고 이제 푸시까지 하고 있네요, 지금. 그러면 푸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하는 건 우린 ECR로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럼 ECS 저장소에 가보면 지금은 레이티스트에 0.0.1만 있는데 얼마나 걸리려나 또. 네. 지금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제가 아까 로컬에서 푸시하던 걸 그냥 액션즈가 자동으로 다 알아서 푸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됐네요. 그러면 새로 고침해 보면 0.0.2 버전의 레이티스트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코드 파이프라인이 트리거가 됐겠죠. 우리는 가서 코드 파이프라인을 갈 거예요. 그러면 코드 파이프라인에 가서 인프로그레스 벌써 돌아갔죠. 이미지에 푸시가 새로 올라왔으니까 자동으로 배포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 가서 디플로이를 가서 보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ECR까지 우린 가서 또 비교를 해보면 ECS에 가서 비교를 해보면 또 4개 태스크가 떠 있을 거예요. myNew 하고 태스크스 갔을 때 지금 4개 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게 결국은 CI 빌드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까지 된 거죠. 그럼 CI 검증이 됐어요. 계속 우리 이제 얘는 배포해야 되는 상태야. 물론 지금은 빌드만 하지만 안에서 린트 검사도 하고 테스트 검사도 하면 더 좋겠죠. 지금은 테스트 샘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CI 검증됐고 푸시하면서 CD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Next.js를 가지고 컨테이너화해서 CI/CD까지 하는 건 다 완료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자.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파게이트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약간 이제 약간 공백 기간 동안 말씀드리면 파게이트 방식과 다른 방식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AWS 컴퓨팅 할 때 EC2를 쓰잖아요. 그냥 EC2를 쓴다고 파게이트를 쓰지 않고 EC2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EC2 자원에다가 올려줘요. ECS는. 근데 그 말인즉슨 그러면 ECS에 리소스가 다 차면 컨테이너가 못 뜨잖아요.
근데 파게이트는 서버리 쓰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든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만 쓰는 거예요. 계속 컨테이너를 만들어 주는 거죠. 다만 이게 파게이트가 뜨려면 이제 또 AWS 어디 빈 공간을 찾아가지고 또 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지금 보면 배포 다 됐다고 나왔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와서 새로 고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0.2로 바꾼 게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타이틀을 바꿨죠. 아이고, 제가 타이틀을 바꿔놓고 위를 바꿨다고 생각했네요. 헤드에 0.0.2 버전 배포가 된 거예요, 자동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또 할 일은 지금 태스크도 다 떠 있고 하니까 이제 2분 정도 지나면 그때 떠가지고 트래픽 옮겨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옮겨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할 일은 배포 끝났으니까 기존에 있던 버전 지울 거예요. 지우고 그러면 이제 우린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CI/CD까지 구축을 완료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CDN에 왜 붙여야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스텝 3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CDN에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CDN이라는 거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되게 많아요. 뭐 클라우드 플레이어도 있고 AW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프론트도 있고 뭐 CDN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CDN도 있고 다양한데 우리 또 AWS 쓰고 있으니까 AWS에서 제공하는 CDN인 클라우드 프론트를 쓸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 프론트를 쓰려면 클라우드 프론트는 CDN이기 때문에 뒤에 붙어 있는 오리진이 필요해요. 그 오리진은 우리는 S3를 쓸 겁니다. 그러면 S3가 먼저 있어야겠죠? 클라우드 프론트 이전에. 그러면 뭐 다 될 거라 믿고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S3에 가서 버켓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근데 아까 제가 세팅지에 이미 적어놓은 이름이 있죠. 그냥 전 그 이름을 그냥 재사용하겠습니다. my new cdn bucket 이런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네, 그냥 버켓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create bucket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S3 이제 오리진 S 버켓은 만들었어요. 그러면 클라우드 프론트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좀 확대를 해드리고 create 디스플레이션 와서 뭐 오리진 우리가 어떤 오리진에서 정보를 가져올 거야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는 my new CDN bucket에서 가져올 거야 지정을 해주고요. 뭐 따로 패스는 지정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액세스 컨트롤 세팅이라고 해서 이게 아무나 이 S3 버켓을 퍼블릭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한을 획득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create new OAC도 자동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대로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저도 한번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네, 해주고 프론트에서 사인 리퀘스트 그냥 디폴트 가지고 만들어 줄게요. create 이게 이제 데모의 법칙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샘플로 테스트한다고 했던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버켓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create 버켓으로 가서 2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새로 고쳐 한번 할게요. 새로 만들어 줄 거고
my new CDN 버켓 2로 만들 겁니다. 해줄 거고 오리진 액세스 컨트롤 세팅을 해서 권한을 받아서 해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해주고 크리에이트. 네, 크리에이트 해줬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클라우드 프론트가 S3에 접근하려면 S3에서 얘는 접근을 허용해 라는 거를 폴리시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경고 주는 거예요. 이 설정 쓰려면 S3 가서 네 설정을 바꿔야 돼 라고 경고를 띄워주는 거예요. AWS가. 그리고 CDN 압축 여부. 그리고 우리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쓰면 또 좋은 점은 뭐냐? 그 Next.js에서 압축을 안 해도 돼요. CDN에서 알아서 압축 다 해줘요. 그러면 Next.js 서버의 컴퓨팅 파워도 아낄 수 있죠. 압축하는데도 압축 알고리즘 처리하는데 또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컴프레스 당연히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HTTP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HTTP를 허용해 줘야 돼요. 네. 해주고 하는데 이게 Next.js에서 하다 보면 이게 CDN 데이터를 가져올 때 가끔씩 그 CORS 에러가 발생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접근 허용되는 걸 옵션즈까지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네.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네. 캐싱.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최적화할 때 압축 알고리즘 지원할 거다. 여기 보면 GGB랑 브로틀리를 쓸 수 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RS. 그 다음에 우리가 S3 오리진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래서 S3 오리진이라는 걸 지정을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리스폰스 헤드에서도 그 옵션즈라는 걸 쓰는 거를 프리플라이트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플라이트까지도 CORS에서 허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프리플라이트 허용 CORS까지 잡아줍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그림 그대로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방화벽은 해주면 좋지만 돈 나가니까 비활성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는 김에 HTTP3까지 한번 허용해 주죠. 우리는 최신 서빙되면 더 좋으니까요. 최신 프로토콜로. 네. 해주면 됐네요. 예.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S3 가가지고 클라우드 프론트가 접근을 허용하도록 폴리시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AWS 제공을 해줘요. 그냥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네, 이 버튼 누르면 그 AWS의 권한은 다 제이슨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 제이슨을 자동으로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할 일은 S3로 가서 우리가 my new bucket 2였죠. 네. 그냥 여기 퍼미션에 와서 밑에 폴리시 에딧하고 복사한 거 붙여놓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읽자면은 오브젝트 S3에 있는 오브젝트를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거야. 근데 누구한테 부여할 거야? 이게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클라우드 프론트거든요. 이게 클라우드 프론트 생성한 아이디고요. 이 아이디는 S3에 있는 것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허용할 거야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우리는 저장해서 그러면 CDN도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지금 아직 오리진의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Next.js 서버가 빌드를 할 때 S3에 업로드하는 것까지 같이 또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할 일은 액션즈를 또 수정을 해줘야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네, 지금 제가 해드린 건 여기에 다 있는 방식대로 그냥 따라서 왔다 보시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나와진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Next.js 프로젝트랑 CDN이랑 이제 연동을 시켜줘야죠. 그러면 연동을 어떻게 해주냐? 그 Next.js 컴피그 안에 보면은 asset prefix라고 하는 컴피그가 있어요. 이 컴피그 한 줄 추가해주면 CDN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으니 여기로 와서 저도 이제 스텝 3로 넘어갈게요.
스텝 3로 넘어와서 next config.js 보시면 여기 asset prefix라는 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계속 새로 배포할 때마다 이전에 있던 정적 파일도 좀 롤백을 대비해서 정적 파일을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미 패키지 버전 가지고 버저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버전을 그냥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이 CDN 베이스 URL은 우리가 env 가서 디벨롭먼트에서는 또 CDN이 없잖아요, 로컬에서는. 그래서 로컬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냥 empty로 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프로덕션에서 URL을 바꿔야 돼. 이거는 제가 준비한다고 썼던 그 CDN URL인 거고, 그럼 우리 새로 만든 CDN URL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 URL이 여기 있네요. 네, 이걸 그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줄 거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package.json 버전 올려줘야죠. 그리고 혹시 또 모르니까 지금 리셋을 하나 해둘게요. 여기 아마 충돌이 날 것 같아서 여기서 버전 올린 거랑 스텝 2로 가서 커미부터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 변경사항은 딱 하나죠? CDN URL 업데이트 쳐준 거.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같이 변경을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해주고 뭐 0.0.3 버전 계속 듣고만 있느라고 힘드시죠? 네. 해서 일단 푸시는 먼저 한번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2는 가서 제가 한번 리셋을 한번 칠게요. 스텝 2에 가서 리셋 하드 하고 포스 푸시를 해줄 겁니다. 혹시나 스텝 3랑 스텝 2랑 충돌이 나면 안 되니까요. 네, 리셋이 됐고요. 그리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빌드하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조건을 제거해 줘야 되겠죠. 메인 브랜치만 빌드해라 라는 거를 제거해 줘야지 되는 거고, 빌드 조건 수정 푸시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로 와서 말씀하신 대로 버킷 이름 바꿨잖아요. 그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수정할 수가 없는데 베리어블즈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줄게요. 버킷 2 예. 여기서 2단계 인증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네, 업데이트 됐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0.0.2 버전 빌드 이거는 PR은 더 이상 GitHub 액션 돌지 말라고 그냥 없앨게요. 해주고요. 그 다음에 new 플리캐스트 하고 0.0. 스텝 3를 스텝 2에게 머지 할 거야. 네, 머지 다행히 충돌 없이 나왔네요. 그냥 뭐 v 0.0.3 배포 빌드 하고 create 해주면 액션즈가 돌아야 되는데 잠시만. 네, 액션즈가 돌기 시작하네요. 네, 그럼 액션즈가 도는 동안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S3에 연동하는 작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안 보여드렸어요. 그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Next.js config 설정을 바꿨어요. set prefix를. 그러면 이걸로 끝나냐? 우리는
GitHub 액션즈랑 S3랑 연동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요 5줄 정도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떤 걸 하느냐? 결국은 그 액션지에서 빌드된 결과물을 S3 버켓에다가 싱크를 시켜줄 거예요. 그럼 업로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령어가 그 AWS 커맨드 라인 명령어를 이용해서 AWS S3의 싱크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어셋 프리픽스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이 .next/static이란 폴더에 있는 거를 CDN에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올려주는 거고요. S3 버킷은 아까 정의된 그 버킷에다 올려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나머지는 이 이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는 .next static이지만 S3 업로드할 때 패스는 _next static이어야 돼요.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시 컨트롤 헤더는 CDN에 쓰니까 캐시 컨트롤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아까 저희는 86,400초로 하루였나요? 예, 그 정도 시간으로 캐시를 걸어놓은 겁니다. CDN에다가. 네, 그러면 한번 보시죠. 네. 예, 또 그새 또 말하는 사이에 됐는데, 예, 지금 여기 명령어 보시면 이게 새로 추가된 거예요. sync static file with S3. 그러면 이게 지금 S3에다가 요 명령어 가지고 동기화 시킨 거예요. 지금 0.0.3 버전을 가지고 next static의 캐시 컨트롤 값으로 잡아줘가지고 올려줘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거는 S3 와가지고 새로 고치면 돼요. 올라가 있죠, S3에. 네. 그러면 빠르게 배포가 되기 전에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볼게요. 네트워크 탭에 와서 확인을 해보면 이 어셋 프리픽스 쓰게 되면 JS, 그다음에 CSS, 그다음에 몇 가지 이미지들을 이제 기존에는 Next.js 서버에서 서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URL에 보면은 네, ALB에서 가는 걸로 보이죠. 이 말은 Next.js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JS나 CSS는 Next.js 서버에 서빙하지 않아요. CDN에서 서빙하게 됩니다. 그럼 요걸 하면서 얻는 이득이 뭐냐? 네, 일단 요거는 뭐 CI/CD에 자동으로 이미지는 올라갈 거고요. 네, 그리고 S3 올라간 건 확인드렸어요. 그 다음에 배포가 되면 이제 CSS나 JS는 이 ALB 도메인이 아니라 CDN 도메인을 통해서 서빙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연동 전후가 어떻게 다르냐? 이걸 좀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유저가 Next.js 서버에 처음 요청하게 되면 HTML을 요청을 하죠. SSR이기 때문에 HTML 요청하면 이 주황색 선을 따라서 Next.js 서버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 SSR에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HTML을 받았어요. 그러면 HTML 받아가지고 파싱을 하면 JS를 만났네, CSS를 만났네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JS와 CSS 요청을 녹색 선을 따라서 그럼 또 스태틱 파일 서빙하는 Next.js 서버 기능에 의해서 서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혹시 이미지를 쓰고 있으면 또 Next.js 서버한테 또 이미지 최적화해줘 또 요청을 하면 또 이미지 최적화가 또 여기서 또 돌아가겠죠. 그러면 Next.js 서버는 지금 SSR도 하고 이미지 최적화돼야 되는데 정적 파일까지 서빙을 해줘야 돼요. 일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정적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십 개를 내려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좀 Next.js 서버의 부하를 줄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HTML 요청하게 되면 SSR 렌더링 하는데 집중해. 그런데 앞으로 JS나 CSS는 CDN을 통해서 가져가. 하게 되면 여기서 얻는 이점은 아까 HTTP3 설정을 프로토콜 했기 때문에 HTTP3 프로토콜 쓰고 그 다음에 CDN에서 압축도 제공해 준다고 했죠. 그럼 CDN 압축을 씀으로써 이 Next.js 서버에서 압축했던 그 컴퓨팅 파워도 아낄 수 있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 CDN에 쓰면 고객에게 가깝게 엣지에 다 배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더 빠르게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CDN을 연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빌드 성공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배포가 됐을 거고 우린 또다시 여정을 떠나야죠. 파이프라인 가서 빌드가 되고 있니? 네, 빌드가 되고 있고요. 가서 또 코드 디플로이에 가서 배포 진행 중에 얼마나 예, 배포 다 됐네요. 말하는 사이에. 그러면 전 여기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0.0.2가 사라졌죠. 이건 아까 제가 0.0.3에서 안 바꿔가지고 지금 이게 사라진 건데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 탭에 가서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CSS를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아직은 왜 ALB에 있지? 잠시만요. 제가 지금 뭔가 놓친 게 있나 봅니다. 컴피그. 잠시만요. 스텝 3. 어셉 프리픽스 CDN 베이스 URL 패키션 제이슨 0.1.3 버전 해줬고, S3 올라갔고 넥스트 컴피그 되어 있고, 도커 파일 넥스트 컴피그 들어 있는데, 잠시만요. 아직 배포 안 됐나? 잠시만요. 이게 또 대마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튀어야 될 텐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새로 고침하실 때 네, 커맨드 시프트 R로 해주시면 커맨드 시프트 R로요? 그 강력 세로 고침 말씀하시는 거죠? 펜딩인 거 보니까 된 거 같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발표 끝나고 돌아와서 실습하실 때는 요거를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건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원래 정상적으로 됐다면 이런 모습으로 CDN을 통해서 서빙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계속 도커를 계속 쓰고 있는데, 도커 특성상 계속 빌드할 때마다 이미지가 계속 쌓이거든요. 그럼 용량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미지가 커지면 새로 배포할 때마다 받아야 되는 이미지 용량도 커지고 배포하는 시간이 점점 느려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하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Next.js 제공을 해줍니다. Next.js 컴피그에 가보면은 아웃풋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기본 설정 안 해주면 디폴트 값인데, 디폴트 값이 스탠드얼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동작할 거야 라고 지정을 해주면 끝이에요. 경량화할 때 필요한 거는. 이걸 해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여기서 한번 제가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미 빌드가 되어 있으니까. 빌드를 완료하면 이런 식으로 Next.js 안에서 캐시, 서버, 스태틱 뭐 이런 식으로 폴더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스텝 4로 넘어가서 할 거예요. 스텝 4로 넘어가서 넥스트 컴피그에 스탠드 언론을 잡아줬어요. 여기서 얀 빌드를 해주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하게 되면 여기에 스탠드 언론이라는 폴더가 따로 하나 더 만들어져요. 이 폴더 안에 뭐가 있냐? 지금 기존에 우리가 노드.js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 안에 우리 로컬에서 설치하게 되면은 막 데브 디펜던시도 깔리고 막 불필요한 의존성이 다 많이 깔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스탠드 언론 폴더 안에서는 Next.js 서버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파일만 뽑아가지고 노드.js에 넣어줘요. 여기.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가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커 파일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기존에는 아까 5가지를 복사했었잖아요. 퍼블릭 폴더도 복사하고 넥스트 컴피그도 복사하고 뭐 패키지.js도 복사하고 노드 모듈도 복사하고 다 이런 걸 복사했었는데 그걸 다 제외합니다.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건 퍼블릭 폴더와 넥스트 스탠드 언론이라는 폴더만 필요한 거예요. 요거만 있으면 이제 서버가 구동되는데, 다만 또 하나 바꿔야 될 거는 얀 스타트 명령어가 아니라 이제 직접 노드로 서버를 구동하게 돼요. 그래서 노드 서버라는 명령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잠시만요.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됐네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렸네요. 아, 예, 데모 법칙이 아니었던 걸로 다행히. 예, 이렇게 이게 이제 CDN을 통해서 서빙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거 확인하시게 된 거고요. 그럼 마지막 단계고요. 이제 한 번 더 우리는 코드를 푸시를 해서 빌드 한번 해야겠죠. 그러면 아마 스텝 4로 넘어가서 빌드 이미지 쪽에서 또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얘는 또 메인이 아니어도 돌아가야 되니까. 메인으로 해주고 얘도 메인이 아니어도 빌드가 해라 라고 컨피그를 바꿔준 거고요. 아이고, 원래 9시까지인데 벌써 9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빌드를 푸시를 해주면 그러면 또 제가 할 일은 기터브에 가서 PR을 또 만들어 줘야겠죠. 일단 얘는 클로즈 하고요. 스텝 4를 얘는 메인으로 디벨롭으로 보자. 0.0.4로 바꿔줘야 되죠. 바꿔놨네요. 0.0.4 빌드 이걸 해주면 아이고,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빌드를 돌릴 거고요. 일단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냥 여기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설정을 바꿔서 확인을 적용 결과되면 지금 보시면 직전에 썼던 도커 이미지 파일이 180메가였어요. 근데 스탠드얼론을 적용해서 이미지를 빌드하는 순간 68메가로 확 줄어버립니다. 우리가 Next.js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파일만 딱 추출해가지고 올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배포할 때도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배포하는 동안 이제 랩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이제 제 이 발표를 통해서 GitHub 액션즈를 사용해가지고 작업 내용이 정상적으로 빌드되는지 검증할 수 있게 됐어요. 액션즈 사용해서 CI를 세팅함으로써. 그리고 ECI가 ECS 설정함으로써 우리 프로젝트를 컨테이너화해서 배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세 번째, CED 구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메인 브랜치에 뭔가 새로운 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배포가 되는 과정도 구축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CDN 연동도 됐으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의 부하도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HTTP3라든지 뭐 브로틀리 압축이라는 좀 최신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가 줄어들면 새로운 것을 배포할 때 다운받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배포도 빠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도 이제 발표를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양해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 앞서 말씀과 비슷해요. 올리브영도 지금 열심히 사람들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JSP에서 Next.js랑 타입스크립트 쓰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이미 메인 페이지들은 다 전환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백엔드는 자바 스프링으로 되어 있던 거를 코틀린하고 스플링 이용해가지고 MSA 구조로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이었던 걸 최신화하는 거에 관심 있는 분이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QR 코드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채용 공고 있으시니까 원하신다면 여기서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올리브영도 내부에서 테크블록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계속 내부적으로 장려하고 계속 이걸 쓰는 사람이 또 어드밴티지도 주고,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프론트엔드 관련 최신 트렌드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있어요. 테크블로그 안에.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올리브 형은 AWS랑 직접 같이 일해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설계할 때 AWS 엔지니어랑 같이 설계합니다. 저희가 AWS 지사로 바로 가기도 하고 AWS 엔지니어가 저희 회사에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리브 형만을 위한 테크 세션 따로 해줘요. 지금 제가 요거를 발표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따로 세션 만들어준 거 2개 참여해가지고 이해를 해서 만든 거예요. 이 발표 자료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또 올영 세일이라고 해서 또 369, 12월로 열심히 또 할인해서 제품 팔고 있으니 여기 이 QR 코드 들어가시면 그 쿠폰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 통해서 들어오시면 또 올영 세일에서 물건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상이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으로는 Q&A 시간인데 뭐 손 들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혹시나 필요하시면 QR 코드 들어가시면 또 그 질문 하실 수 있는 걸 또 남겨놨거든요. 거기 자유롭게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네, Q&A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네. 아 잠시만요. 그리고 그 Q&A 하시는 분들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예. 아까 CDN에서 CDN 데이터를 불러오시고 듣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네네네. 혹시 그게 S3에 그 무료화 그게 안 돼서 아. 그렇게 못 불러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왜냐면은 URL에 보면 ALB 도메인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애초에 그 어셋 프리픽스 옵션 자체가 동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컨테이너 배포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이제 질문해 주시니까 이제 하면 옆에 선물 보이시죠? 회사에서도 발표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선물 주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4분까지는 받아야 해서 한번 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우리 질문에서 이미지 최적화도 있어서 아, 네. 그럼 이제 Next.js 이미지 태그로 예. 이미지 최적화를 하고 예. 빌드를 하면 네. 고 스태틱 파일이 예. 이제 그 Next 아. 분량에 포함이 돼서 예. 그거를 S3 업로드해서 클라우드 성소에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요. Next.js 이미지 최적화는 정확히 말하면은 동적으로 최적화를 해요. Next.js 서버 안에서 최적화를 합니다. 네, 요거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작년 5월경에 그 주제로 제가 여기서 발표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요약해서 얘기하자면은 Next.js 서버가 이미지 최적화를 하면은 그 Next.js 서버에서 갖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약간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ECS를 가지고 태스크를 늘리면은 서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용량 트래픽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ECS 가가지고 태스크를 늘리면 트래픽이 감당이 가능해요. 근데 그 대신 이미지 최적화는 각각 서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최적화 부분에서는 약간 손해 보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정리하자면 그 네. 해당 컨테이너 안에 그쵸. 디스크 안에 들고 있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일부 이미지, 그러니까 상대 경로로 참조하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번들 안에 포함돼서 스태틱에서 서빙을 할 텐데요. 퍼블릭 폴더에서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외부에서 참조하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테이너 안에 있습니다. 최적화된 결과물이. 네. 네, 또 다음 분. 우선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까 ECS에서 서비스 사용하실 때 블루그린 업데이트를 사용하셨는데요. 네. 롤링 업데이트랑 차이가 우선 궁금하고요. 아, 그리고 예. 블루그린 롤링 업데이트는 잠깐 찾아봤는데 네. 무순간 배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블루그린 업데이트도 무순간 배포가 가능해서 선택하신 건지? 네. 블루 그린도 당연히 아까 그 트래픽 제가 그 자동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무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다만 아마 제가 롤링 업데이트는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100% 확실한 답은 아닌데 그 배포하는 타이밍을 제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까 우리는 배포되는 순간 이를 정말 오리진을 삭제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로 돌아갈 건지 선택지를 하나 더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별도로 찾아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궁금한 점이 이제 저는 실제로 AWS로 배포해본 경험은 없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앞서 발표를 하시면서 로드 밸런싱을 사용하셨는데 네. 이제 웹 서버에서 로드 밸런싱을 사용하는 경우가 언제인지가 궁금하고요. 네, 궁금합니다. 웹서버라 하시면 엔진엑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네. 이해하기로는 예. 지금 이렇게 배포한 과정이 예. 이제 웹 서버를 배포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이게 웹 서버냐 뭐 와스 서버냐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넥스JS 서버는 그냥 웹 서버라기보다는 와스 서버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왜냐하면 안에서 하는 일이 더 있으니까 단순하게 정적 파일을 서빙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예. 근데 그 앞단에 로드 밸런서가 뒤에 있는 거를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서비스에서 태스크 수를 100개로 늘렸어요. 그러면 트래픽이 일단 무조건 ALB를 관통하기 때문에 ALB에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계속 그 각 서버별로 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약간 답변이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인데, 예. 그렇다면 이제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네. 저희 그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네. 그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용도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로드 밸런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0대를 띄웠어요. 그러면 A 사용자가 들어오면 0번 서버에 가고 B 사용자가 들어오면 1번 서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뒤에서는 API로 통신하기 때문에 API 통신 결과에 따라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트래픽을 분산시켜주는 용도로 ALB를 앞에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니면 끝나고 추가로 더 같이 말씀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스탠드얼론 관련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네. 강의 내용에서는 그냥 클래식으로 이제 알려주셨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연계리와 같이 PMP로 많이 배포를 진행을 많이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트러블 슈팅을 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그 얌메리로 만약에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제 스탠드 언론에서 필요한 패키지 제이슨과 제로 인스톨을 이용해서 제로 인스톨로 이제 관리되는 패키지들이 같이 도커로 올라갔을 때 네. 용량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아, 그쵸. 얌베리 같은 경우에 제로 인스톨이니까 자체에서 다 그 깃 안에 관리하게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실제로 도커로 올라갈 때 네. 불필요한 이런 패키지들이 같이 딸려서 들어가게 될 텐데 아, 그때 그쵸. 도커에서 예. 스탠드 언론을 이용해서 네. 최적화한 용량이 네네. 실제 제로 인스톨로 통해서 올라가는 패키지들과 네. 같이 맞물렸을 때 네. 그런 트러블 슈팅이 따로 없었는지 아, 혹시 해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저희는 아직 얀 클래식을 쓰고 있어서 얀베리에 관련된 경험은 없어서 오히려 지금 제가 모르는 상태 답변 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CDN 사용을 하면서 예. 정적 파일들을 이제 넥스트 서버가 아니라 CDN에서 불러온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넥스트 서버에 부하도 줄일 수 있다. 네. 이미지 같은 것들도 보통 CDN에 올려서 그쵸.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미지들도 예. 정적 파일이 포함돼서 넥스트 서버 안에서 부하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 CDN 이미지를 불러올 때 네. 넥스트 안에서도 그 네. 최적화 이미지를 본다라는 이게 이제 그 넥스JS 그 넥스트 이미지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를 쓸 때 그 로더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넥스트 서버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최적화는 이미지 최적화를 제공하는 별도의 서버가 없을 때 사용하면 좋고요. 근데 내 회사에서 이미 이미지 최적화를 해주는 별도의 서버가 갖고 있어요. 이미지 서버를. 그러면 그 경우에는 차라리 넥스JS의 이미지 최적화를 안 쓰는 게 낫다. 그냥 그 이미지 서버를 쓰는 게 낫죠. 그럼 거기 앞에 CDN에 물려놓으면 되니까. 그 서버를 이제 끄는 옵션을 쓰면 아까 전에 그 넥스트 서버 안에서 부하는 그것도 안 쓰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로더 그 넥스트 이미지에 보면은 그 로더 옵션을 오버라이드 하셔가지고 본인이 쓰는 이미지 서버로 가도록 바꾸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이건 좀 너무 러프한 걸 수도 있지만 언옵티마이즈드 옵션을 쓰면은 그냥 그 넥스트 이미지 컴포넌트 쓰면은 그 소스를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올리브영 뭐 이미지 1.jpg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스트 이미지 컴포넌트 쓰면 그 이미지 참조하는 주소가 넥스트.js 서버를 통해서 그 올리브영 도메인에 있는 이미지를 넥스트.js 서버가 가져온 다음에 최적화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로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도의 이미지 서버가 있다면 불필요하게 거기서 최적화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저 아까 그래서 나왔던 성과가
네. 그 컴퓨팅 자원을 S3 자원으로 돌려서 이제 그 컴퓨팅 자원에서 이득을 봤다. 그쵸, 그쵸. 컨테이너에서. 그쵸.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네. 그 트래픽을 일로 돌렸을 때 네. 가격도 최적화가 된 건지. 아, 가격적인 건 전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여서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크게 비교해서 보진 않았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노드 버전을 네. 18 버전과 20 버전을 네. 두 개를 이제 아, 네네네. 지원했었는데 네. 저 그게 좀 궁금한 게 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하나의 네. 노드 버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굳이 두 아. 개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아니고요. 그냥 그걸 한 이유는 어쨌든 우리는 노드 생태계에 살고 있는 한 그 LTS 버전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LTS 버전에서도 우리 코드가 잘 도는지 상시로 검증을 해야죠. 예.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LTS 버전 18 버전에서는 잘 되는데 갑자기 20 버전에서 돌렸는데 빌드 에러가 터진다? 그러면 그거 보고 분석을 해야죠. 또 이제 우리는 또 다음 버전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 버전을 지정해서 빌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는 하나의 버전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들 괜찮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전 계속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테스트 데피니션이랑 그 앱스펙 파일을 코드 커밋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꼭 예. 안 하고 이제 프로젝트 코드에서 그냥 또 예, 하셔도 될 겁니다. 그 설정할 때 이렇게 그 어차피 그 코드 파이프라인을 설정을 할 때 트리거 되는 것을 아까 제가 AWS 코드 커밋을 잡아서 그렇지 그 코드 커밋 생성할 때 보면은 GitHub도 지정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양한 저장소도 지정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제가 배운 게 이제 저 방식이어서 그쪽은 시도는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프로젝트 빌드할 때 속도 많이 잡아먹는 게 의존성 설치하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앞에 설명하신 방법 아. S3에 저장해 놓는가 불러온다든지 아, 그거는 네. 넣으면 뭔가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네. 그게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요걸 이용합니다. 액션즈에 캐시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요게 노드 모듈을 그 캐싱을 해놔요. 그래서 그 GitHub 안에서 저장해 놓은 거예요. GitHub 서버 안에서. 그래서 요 해시 파일, 얀당락 파일이 우리가 의존성을 새로 바꾸면 얀당락 파일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해시 값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 의존성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 설치를 하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얀당락 의존성이 바뀌진 않았고 프로젝트 빌드하는 거라면 이미 그 서버에 따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그냥 압축 해제해서 바로 하는 거라서 그 의존성 설치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아까 우리 빌드 돌렸던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와서 보시면 지금 노드 모듈 캐시 가져오는데 0초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의존성 캐시된 거 이용해서 검증하니까 20초 걸렸어요. 그래서 노드 모듈은 캐시가 돼서 그냥 스킵되듯이 넘어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기다가 이제 도커의 멀티 스테이지로 작성을 따로 해도 그게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도커 빌드를 하는 타임,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타이밍은 여 뒷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의존성을 도커 이미지 안에서 설치하지 않아요. 밖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도커 호스트에서 약간 좀 설명. 도커 호스트에서 의존성을 설치하고 이미지 빌드할 땐 호스트에 설치된 파일을 복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간단한 질문인데 예. 그 액션스 캐시 버전 3 네네. 사용하셨는데 예. 거기서 그 GitHub 아티팩트 레지스트리에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건 좀 가격 배웠습니다. 측정이 그 GitHub 엔터프라이즈 저장소 쓰이는 곳 그 요금제가 거기서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올리브영에서 사용했을 때 네. GitHub 그 엔터프라이즈 계정이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될 텐데 네. 공짜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얼마 같은 그건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일단은 회사에서 그 비용 때문에 액션즈 쓰지 말라는 내용은 없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